네, 이번에는 종속절의 종류와 역할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이 종속절 때문에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많이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종속절. 종류도 아셔야 되고, 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종속절은 세 가지죠.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첫 번째 명사절입니다.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주어나 목적어, 보호 등, 즉 주요소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 중요합니다. 접속사의 종류가 5가지가 있는 것도 꼭 여러분이 저희 5분구에 정리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동사 앞에서 이렇게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고, 자, 동사 뒤에 타동사겠죠? 이렇게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고, 자, 비동사 등과 같은 동사의 보호로서의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명사절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예문으로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그게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When he will come. 자, 그가 올 때, 내지는 그가 언제 올지 is not certain. 그래서 주어 역할을 하는, 자, 명사절입니다. 주어였습니다. 두 번째, I don't know. 타동사 뒤에 나온 명사절이네요. 그러면 동사 노후의 목적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When he will come. 그가 언제 올지를. 다음, question이지. 이렇게 비동사와 같은 경우에 보호가 필요하죠. 그래서 문제는 뭐다? When he will come. 그가 언제 올 거냐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when이라는 접속사가 주어, 목적어, 보호에 자, 이렇게 명사절로 쓰였다. 여기서 뭐 의문부사로 봐도 됩니다. 따로 또 있지만, 이제 의문부사는 명사절이고 관계부사는 명사, 형용사들 다 되기 때문에 해석을 뭐뭐 할 때, 언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러분, 일단 이 명사절에서 의문부사로 해석을 하면 언제 올지란 말이라고 해석합시다. 의문부사로. 그래서 언제 올지. 자, 똑같이. 그래서 언제 올지 확실하지 않다. 모른다. 언제 올지를. 문제는 뭐다? 그가 언제 올 것인가 이다. 이렇게 주어, 목적어, 보호를 이끄는 명사절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형용사절입니다. 형용사니까 당연히 명사 수식하죠. 그런데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바로 앞에 있는 건 아닙니다. 명사가 형용사를 바로 앞에 있는 건 항상은 아니고 주로 바로 앞에 있죠. 네, 그렇고요. 그래서 얘는 종료소예요. 수식어구죠. 명사 수식하는.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명사 뒤에 자, 접속사, 형용사를 이끄는 접속사가 와서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adjective clause, 형용사절이 되겠습니다. I don't know the day. 나는 그날을 모른다. 그가 올 날. 수식어 표시되어 있네요. 그죠? 그가 올 날. 그래서 명사 내일을 수식하는 형용사절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부사절입니다. 3번인데. 자, 부사절 별표. 자, 부사절은 여러분들이 많이 책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고 계신 분이 뭐냐면 동사 수식한다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부사절. 부사는 동사를 주로 수식합니다. 그래서 주절에 동사 수식하는 게 주로 부사절 역할이고 당연히 종료서예요. 수식어구니까. 그래서 주절에 동사 수식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주절, 원래 있던 주어 동사에 대해서 이렇게 문장의 끝에 아니면 문장의 앞에 사실은 주어 동사 사이에 들어가기도 하죠. 이제 부사절은 부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위치가 자유로워서 그래요. 명사절, 형용사절도 위치가 옮겨질 수 있지만 제한적입니다. 거의 그 자리에 있는데 자, 부사절은 이렇게 문장의 즉 주절의 앞에, 끝에, 중간에 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주절 동사 수식이 어떤 건지 한번 자, 해석을 한번 볼게요. I'll tell him the story. 나는 그에게 그 이야기를 해줄 거야. 그가 왔을 때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왔을 때 말할 거야. 이렇게 동사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tell을 수식한다는 말이 그 말이고 그래서 부사절이죠. 마찬가지. 앞에 있어 마찬가지예요. 그가 올 때 말할 것이다. 이렇게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절을 우리는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종속절의 종류,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기억하시고 역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종류,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부사절의 접속사. 부사절은 뭘 수식한다고 주로? 오케이. 잊어버리면 안 돼. 부사절은 주로 동사를 수식한다고 기억하시고, 자, 종류가 어떤 경우인지 봅시다. 첫 번째, 가장 많은 시간. 이거 다 외워야 돼. 일반적인 어떤 단어를 외우는 것만큼 이 접속사의
이 종류를 외우는 걸 중요합니다. 시간. 뭐뭐 할 때, before, when, before 하기 전에, until 뭐뭐 할 때까지, while 뭐뭐 하는 동안, by the time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까지, when이야 when,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동의어 이거 다. The instant, the moment, the minute, the instantly, 전부 다 뭐뭐 하자마자. as도 쓰이죠. as는 뭐 뜻이 많으니까, 함에 따라, after 뭐뭐 한 후에, since 뭐뭐 이후로, once 일단 뭐뭐 할 때,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자, 시간입니다. 이게 다 시간의 접속사가 종류가 가장 많죠. 가장 많죠. 다음. 이 원입니다. Because, as, since, underground, 전부 다 뭐뭐 때문에. 자, now that. 여기 밑줄 줍니다. 이제 뭐뭐이니까. now that은 now가 있어서 이제, 지금 뭐뭐이니까. 그래서 now that은 항상 현재나 현재 완료로만 쓰여요. 현재나 현재 완료 시하고만 같이 쓰이는 게 now that이야. seeing that. 뭐뭐인 걸로 봐. 자, 이게 이 원인. 자, 조건별표. 하나. 그래서 if, suppose, supposing, provided, providing. 조심해야 돼요. supposed 아니야. suppose, supposing, provided, providing. 뭐뭐라면. 세상에서 가장 긴 라면은 무슨 라면? 바다가 육지 라면. 미안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unless는 if not이에요. if not. 뭐뭐가 아니라면 if not이 묶은 게 unless야. 뭐뭐가 아니라면 unless if not. if only 만약 뭐뭐라면 얘는 가정법 강조라고 씁니다. 가정법을 강조할 때 if only를 써요. 뭐뭐라면 이런데 강조할 때 if only 씁니다. as far as, so far as, as long as, so long as 뭐뭐 하는 한 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별표 2개 양보대조. 양보란 말이 한자로 좀 어려운데 자 이렇게 되죠. 뭐뭐일지라도 뭐뭐인 반면에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양보죠. though, although 이거 다 표시해야 돼요. though, although, even if, even though 다 많이 쓰여요. granted, granting 때도 쓰이고 자 뭐뭐일지라도 while하고 whereas는 반면에 뭐뭐인 반면에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 다 알죠? 기본 단어. 기본 단어. 이 접속사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기본 단어입니다. 꼭 정리해서 외우셔야 돼요. 접속사의 뜻도 모르면 해석 못해. 해석 못해요. 자, 다음. 이번엔 목적. 뭐뭐, 이거 알죠? 뭐뭐하기 위하여. So that, in order that. So that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So that에 대해서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벌써 했잖아. 존재할 왜 그래? 해놨잖아. For fear that. 뭐뭐 할까봐, 뭐뭐 하지 않기 위하여. 얘 별표칩니다. 뭐뭐 하지 않기 위하여. 뜻 자체가 뭐뭐 하지 않기 위하여야. 이미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 이미 부정의 의미가. 그래서 이 안에 no나 not을 쓰면 안 돼요. no나 not을 쓰면 안 돼. 이미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 있으니까. 결과.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So that, such that. 정도, 모습, 양태, 상태를 나타내는 접속사라 하죠. 마치 뭐뭐처럼 as if, as though, just as 이렇게. in that 이것도 참고로 알아둡니다. 자, 뭐뭐라는 점에서 in that 이 하나의 덩어리야.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 온 게 아니고 in that 자체가 덩어리로 뭐뭐라는 점에서. in case 비가 뭐뭐 할까봐. in case it rains 비가 올까봐. 비가 올 걸 대비하여 이런 뜻이야. in case 뭐뭐 할까봐 뭐뭐 할 것을 대비하여. 그래서 자 정리하면 자 시간, 이유 원인, 조건, 양보, 목적, 결과, 정도 이렇게 7개의 접속사를 정의합니다. 됐습니다. 자, 부사절의 역할과 위치. 자, 부사절이 뭐냐. 자, 종속절이라는 걸 먼저 합시다. 종속절이 뭐냐면 종이죠, 종. 종속절. 영어는 원래 있는 문장이 주절이 있고 주인이 되는 절이지. 주인이 되는 절이 있고 여기에 접속사와 함께 주어 동사가 들어가요. 얘를 무슨 절이라 그래? 얘가 바로 종속절이야. 종이란 얘기지. 종. 주인 말고 종이야. 우리 집에 와본 사람 알겠지만 요리사가 5명, 기사가 7명이잖아. 청소부가 9명. 내가 거기서 청소하잖아, 그지? 종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렇게 종이
종이, 종이. 그래서 이 종의 종류가, 딸을 종자예요, 그죠? 이 종류가 세 가지인 거지. 그게 바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얘의 종류가. 얘의 종류가. 그 중에 우리는 지금 부사절을 보는 거지. 명사절은 주어, 목적, 보호 역할을 하는 거고, 형용사절은 명사를 수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란 말이야. 부사절.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부사절을 본다는 얘기지. 이 종속절의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란 얘기야. 그 중에 부사절은, 자, 먼저 동사를 수식합니다. 이렇게. Don't come early. 자, 일찍 오지 마라. 일찍이 부사란 말이야. 그지? 일찍이 부사예요. 일찍 온다. 이렇게. 똑같이 동사를 보자. Before we are ready for you. 널 위해 준비되기 전에 오지 마라. 동사를 수식한다고 이렇게. 또 His reply was too quick. 그의 대답이 너무 빨랐다. 너무 빠른. 그지? 너무 빠른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여기도 보세요. 자, his reply was quicker. 뭐뭐보다 it should have been. 그래야만 했던 것보다 더 빨랐다. 이렇게. 형용사를 수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부사를 수식한다. 자, 매우 일찍. 이렇게 부사가. 근데 부사들도 마찬가지야. ever did before. 그네 전했던 것보다 더 일찍. 다시. 동사 수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동사 수식이.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널 위해 준비되기 전에 오지 마라. 동사 수식. 자, 그것이 should pp는 아까 했어요.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그지? 그래야만 한 것보다 더 빠른. 부사 수식. It ever did before. 그것이 그 전에 그랬던 것보다 더 일찍 겨울이 왔다. 이런 거지. 즉, 겨울, 이때 있은 겨울이야. 겨울이 왔습니다. 더 일찍. 그것이 전에 그랬던 것보다 일찍 왔다. 이렇게 부사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한다. 그게 바로 부사절이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부사절이 뭘 수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동사 수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종속절의 역할이에요, 역할. 됐죠? 부사절. 종속절의 종류는 세 가지고, 부사절 역할은 이렇게, 또 세 가지입니다. 자, 부사절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사절은 어디에 있느냐? 다른 종속절과 달리, 다른 종속절이라는 거는 뭐 명사절, 또 형용사절과 달리 위치가 자유롭다. 지금처럼 문장의 끝에 있기도 하고, 중간에 있기도 하고, 앞에 있기도 하다. 주로 뭘 수식한다? 주로 뭘 수식해? 부사절은 동사를 수식한다. 꼭 기억하세요. 주로 부사절은 동사를 수식한다. 이렇게. We could get over the trouble. Get over 하면 무슨 뜻이죠? Get over. 극복하다. 어려움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As he helped us. 그가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다지. 자, 동사 연결된 거 보세요. 도와줬기 때문에 끝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간에. 이렇게 사이에. 자, 그가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다. 역할은 똑같아. 위치만 다른 거야. 역할은 똑같이. 이번에는 앞에 왔습니다. 자, 왜? 강조하려고. 당연히 끝에 있는 것보다는, 중간에 있는 것보다는 앞에 있는 것이 강조하는 거겠지. 똑같아. 그가 우리를 도왔기 때문에 우리는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역할은 전부 다 동사를 수식한다. 그런데 위치는 끝에, 중간에, 앞에 올 수도 있다. 위치는 다르지만 해석은 똑같다. 주로 뭘 수식한다? 동사 수식. 기억합니다. 부사절은 주로 동사 수식. 어디 있던 간에. 주로 앞에 있는 것, 부사절은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놨다라만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자, 조건의 접속사. 자, 가장 대표적인 건 당연히 뭐냐면 절대적으로 if죠. 뭐뭐라면.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아까 했어. supposed 아니라고. supposing, providing. 그죠? supposed 아니에요. supposing, providing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얘는 조심해야 될 게 supposing은 직설법, 가정법이 다 돼. if랑 같이. 얘네들이 직설법, 가정법이 다 된다고요. 그런데 밑에는 providing은
직설법만 돼. 가정법이 안 돼. 조심해야 돼요. 자, 다음. unless 많이 나오죠. unless 뭐뭐 하지 않는다면 if not이라 그랬어요. 뭐뭐 하지 않는다면 if not. 자, 여기 써 있다시피 직설법만 써요. unless는 가정법이 안 돼요. 뭐뭐 하지 않는다면. as far as, so far as 같은 뜻으로 뭐뭐 하는 동안. as long as, so long as 시간 뭐뭐 하는 동안. 조건도 쓰이죠. 얘는 참고로 뭐뭐 하는 한. 조건에도 나오죠. 뭐뭐 하는 한의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뭐 as far as, so long as, as far as, so far as, as long as, so long as가 시간에도 쓰이고 조건에도 쓰인다. 자, if only 만약 뭐뭐라면. 자, 얘랑 얘는 어떻게 다르냐? only가 붙어서 가정법을 어떻게? 강조할 때 사용하는 게 if only. 제발 뭐뭐라면 뭐 이런 뜻이죠. on condition that. 컨디션이 조건이라는 뜻이잖아. 그지? 그래서 뭐뭐라는 조건으로. 그래서 만약 대시 없고 on condition 하면 전치사구로 그냥 이렇게 써요. on condition 하면 그냥 조건부로 이런 뜻이. on condition이 단독적으로 전치사구로 조건부로라는 얘기고 대시 붙어서 접속사가 돼서 대디야라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지. 자,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unless, if랑 if 당연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unless가 제일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as far as, so long as는 참고로 시간도 되고 조건도 된다.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접속사들을 단어 하나 외우듯이 꼭 잘 정리해 둬야 돼요. 접속사 모르면 해석이 아예 안 돼. 자, 예문을 같이 봅시다. 자, if it is not cold tomorrow. 자, 직설법이야. 왜? is 썼으니까 그죠? 가정법이 아니야. 내일 춥지 않다면 I'll go hiking. 하이킹을 할 것이다. supposing that 네가 늦는다면 what excuse 무슨 핑계를 너는 만들 거니? 뭔 핑계를 댈 거니? 이런 뜻이야. You can camp here. 여기다 캠핑해도 돼. 뭐라면 you leave no mess. leave no mess. 엉망진창. 어지럽히는 거죠. 어지럽히지 않는다면 I won't meet you. 너를 만나지 않을 거야. 뭐 하지 않으면 you pick me up. 나를 태워주지 않으면 if you don't pick me up. 자, 그래서 unless는 if not의 뜻이다. 됐고요. I'll be with you. 나랑 너랑 함께 할 거야. as long as 뭐만 한, 뭐만 한다면 you are staying here. 네가 여기 머무른다면. 자, 해석만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unless가 부정이 들어가 있다는 것만 조심하시고 부정, if not이라는 것만 기억하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중요하죠. 시제일치 예외. 자, 얘는 조건인데 아무튼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시 대신 뭘 쓴다? 현재 시에 쓰는 거는 아주 중요하죠. 부사절. 그래서 if it will be fine tomorrow. 내일 날씨가 좋다면 미래니까 if를 썼구나. 그리고 조건이니까 if를 썼구나. 미래니까 will을 썼구나. 틀리다는 얘기지. 왜? 부사절이야. 좋으면 갈 텐데 동사를 꾸미는 부사절이다. 그럴 때는 뭘 못 쓴다? 미래 대신 현재를 써야 된다. 그래서 if it is fine tomorrow. 내일 날씨가 좋으면 갈 텐데 소풍을 이렇게. 그래서 미래 시제 대신 조건의 부사절이니까 여기는 조건의 부사절이죠. 시간의 부사절도 마찬가지고 조건의 부사절일 땐 미래 시제 대신 뭘 쓴다? 현재 시제. 기억합니다. 그래서 it will be가 아니라 it is가 된다. 자, 이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조건의 부사절은.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건의 접속사 if의 대용 어구들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접속사 if가 같은 뜻으로 쓰인 것들이 꽤 많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많이 보는 이제 suppose, supposing 되시죠? suppose, supposing 얘들이 가정법에서 if 대신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일 뭐뭐 한다면 의 뜻을 쓰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providing도 같은 뜻이라고 하는데 사실 차이점이 뭐냐면 얘들은 가정법이 안 되고 직설법에서만 쓰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suppose, supposing, provided, providing. 자, 여기서 좀 헷갈리시면 이제 둘 다 ing 들어가는데 suppose로 먼저 시작하셔서 suppose, supposing, provided, providing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이런 거죠. Supposing you won the lottery. 네가 복권에 당첨된다면 사실의 반대예요. You would do. What would you do? 자, 너는 무엇을 할 거니? All that money. 모든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거니? 라고 자, 가정법을 나타냈는데 이때 이제 supposing이 if thence였다. 그래서 접속사 4개. Suppose, supposing, provided, providing. 이렇게 4개입니다. 다음 직설법의 이제 조건이죠. 그냥 뭐뭐라면, on condition that 하면, 직역하면 on condition이죠. 컨디션 자체가 조건이라는 뜻이 있어서 뭐뭐란 조건으로 내지는 만일 뭐뭐라면 you may borrow this book. 너는 이 책을 빌려가도 좋아. on condition that 뭐뭐라는 조건으로 you turn it back. 네가 돌려주는 반환하는 조건으로 내일 조건으로 또 내지는 반환한다면 빌려가 좋아. 자, 다음 이제 중요하죠. 많이 나오죠. in case 하면, 자, 뭐뭐 하는 경우에는, 뭐뭐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자, 뭐뭐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요 의미를 기억해 주시고, in case you can't make it tonight. 자, make it 하면 보통 이제 뭐 해내다. 그죠? 그래서 막연한 상황을 나타내는 비인칭이시에요. 그래서 만약, in case죠. 만약 네가 오늘 밤에 해낼 수 없다면, give me a call. 전화해. before 6 o'clock. 6시 전에 나에게 전화해. 라고 합니다. 이때 in case, 뭐뭐인 경우에 네가 오늘 밤에 그것을 해낼 수 없는 경우에, 그죠? 없는 경우에 전화해. 이렇게. 대신 그냥 없다면 이러면 되죠. 다음,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 얘는 as long as, so long as는 조건의 뜻도 있고, 또 시간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뭐뭐 하는 한의 뜻도 있고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도 있어요. 둘 다 같이 기억해 주세요. 뭐뭐 하는 한. 그래서 동의어는 if only. 자, you can stay in the room. 너는 방에 머무를 수 있어. As long as you are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You are quiet. 네가 조용히만 한다면, 조용히 하는 한, 너는 방에 머물러 좋아. 그런데 어떤 뜻도 있다? 시간,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as long as. 내지는 as 대신 so를 쓰기도 하죠. as long as, so long as. 뭐뭐 하는 한 조건입니다. 끝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접속사 unless입니다. 얘는 나오기도 많이 나오지만 기억하셔야 될 게 특이한 접속사입니다. if 안에 not이 들어가 있는, 즉 부정의 의미를 가진 접속사가 되겠죠. 그래서 뜻도 만일 뭐뭐 하지 않으면의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if not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가정법이 안 돼요. 가정법이 안 되고 unless라는 접속사는 가정법에선 사용할 수 없고 직설법에서만 사용합니다. 예문을 보시면 unless you leave now. 네가 지금 떠나지 않으면으로 해석이 되죠. 떠나지 않으면. 떠난다면이 아닙니다. 떠나지 않으면 you will be late for the party. 파티에 늦을 것이다. 이렇게 되죠. 조심하셔야 될 게 조건의 부사절이죠. 조건의 부사절. unless는 if not 조건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미래 시를 못 쓰죠. 지금 미래 의미인데 여기 will 쓴 것처럼 미래인데 미래 시를 못 쓰고 미래 시에 대신 뭘 쓰냐면 현재 시를 쓴다는 것도 하나 체크해 둡니다. 이 unless가 조건의 부사절이라서 미래 시에 대신 현재 시를 사용한다. If you don't leave now. 그래서 풀었으면 이렇게 되죠. If not. 그래서 지금 떠나지 않으면 늦을 것이다.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형식 문장에 대한 이해. 우리가 처음에 영어를 공부하면 사실 오형식 문장이 어렵습니다. 오형식 문장, 이렇게 주어와 동사, 그 위에 목적어랑 보호를 갖는 이 구조가 좀 어렵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형식 문제 일단 동사. 자, 우리가 문장을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나누죠.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미국, 원래 영어가 그런 건 아니고, 일본 영어를 그냥 가져오다 보니, 일본이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우리도 5형식을 나눠서 공부하는 거고요. 아무튼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을 나누는 건 동사 때문이에요. 동사의 종류를 5가지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의 종류 5가지, 문장의 형식 5가지, 이게 같은 게 되는 게 동사에 따라 문장 형식이 달라지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5형식 문장에 쓰이는 동사는 우리는 불완전 타동사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모두 필요한 동사예요. 그래서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목적어를 필요한 동사를 우리는 타동사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는 자동사. 그 다음에
동사 만드는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해요. 그래서 보호를 필요하는 동사. 설명이 불충분하면 보호가 필요한데 보충해주는 말. 보호가 필요한 동사를 우리는 또 불완전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묶어서 목적어도 필요하고 보호도 필요하니까 불완전 타동사 이렇게 불리는 거죠. 구절 보시면 이렇게 돼요. 자, 주어 동사는 당연히 있습니다. 영어의 모든 문장은 명령문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주어 동사 있어야 돼요. 명령문엔 주어를 생략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 구조가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목적어가 있죠. 이렇게. 우리는 부른다. 그녀를 불러요. 자, 그녀를 불러요. 자, 근데 그녀를 뭐라고 부르는지, 그죠? 그냥 이리 와라고, 철수야, 영희야, 이렇게 부르는 개념 말고, 그렇게 부를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게 이름이 있겠죠. 그 이름이 바로 이제 뒤에 오는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른다, 그녀를 The Queen of Chess, 체스의 여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목적격 보호인 거죠. 그녀가 체스의 여왕이다. 그래서 call이라는 동사가 목적어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어떤 건지, 그녀를 뭐라고 부르는지 또 보충해주는 말, 즉 설명이 불충분하니까 설명해주는 말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보호다.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갖는 이런 구조를 우리는 오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 오형식을 갖는 이 아까 말씀드린 불완전 타동사, 즉 오형식 동사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예요. 일반적인 그냥 동사, 오형식, 목적어와 보호를 갖는 그런 동사가 있고요. 사람의 감각을 나타내는 그런 동사 있어요. 보다, 듣고, observe, 관찰하고 이렇게 사람의 감각으로 어떤 걸 인지하는. 감각이랑 지각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각, 뭐가 뭐뭐 하다라는 거를, 뭐뭐 하는 거를 자, 지각, 인지하는 거죠. 그 다음 사역은 우리말로 사역한다 그러죠. 시키는 거죠. have, 과거형을 쓰였네요. 원형. have, make, let과 같은 이 동사 세 가지를 우리는 사역동사, 뭐뭐가 뭐뭐하게 시키다. 내지는 뭐뭐가 뭐뭐 하는 걸 당하다. 이런 의미일 때 우리는 사역동사를 쓰는데 이렇게 세 가지 동사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동사, 지각동사, 사역동사가 오형식을 쓰인다. 다시 말하면 같은 얘기가 뭐죠? 뒤에 목적어와 보호가 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동사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도 make가 있고 여기도 make가 있네. 그래서 일반 동사로 쓰일 때도 있고 사역 동사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역 동사 파트에서 꼭 찾아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다음. 자, 이 형태를 이제 구분하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사는 그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목적격 보호 종류는 어떤 건지 외우셔야 됩니다. 명사, 형용사가 품사 중에 목적격 보호로 쓰이고요. 투부정사 쓰입니다. 그리고 투가 빠진 부정사, 원형 부정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즉 분사가 보호로 쓰여요.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원형 부정사, 분사.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밑에 예문을 보시면 she appointed, 그녀가 임명한 거죠. 임명해서 그를 의장으로. 자, 그래서 appoint는 일반 동사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보호가 chairman, 명사가 보호로 쓰였네요. 또 maybe makes me happy, 내가 행복하게 해준 거죠. 그래서 역시 얘는 일반 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 동사고 보호는 형용사, happy란 형용사 쓰였죠. 또 want 일반 동사고 내가 원해서 그녀가 to visit my office,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도록. 이때는 일반 동사에 to 부정사가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동사 형태는 이렇게 세 가지. 목적의 보호 형태. 그 다음에 두 가지 지각 동사 보시면 내가 건너는 거고요. crossing, 현재 분사를 쓰면 진행을 강조해서 건너고 있는 걸 본 거죠. 그래서 지각 동사 뒤에 보호로 원형 부정사 내지는 현재 분사. 또 사역동사 뒤에 여기는 원형 부정사 쓰였네요. 자, 원형 부정사가 쓰인. 자, 이렇게 목적보호 형태는 명사 종류는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분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오형식의 목적격 보호. 자, 그래서 오형식이면 주어 동사 뒤에 뭐가 있어? 목적어랑 보호까지 있는 걸 오형식이라고 하죠. 자, 오형식. 목적어와 보호를 다 갖춘 문장. 자, 오형식 문장. 한 번 더 보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모두 필요로 하는 불완전 타동사야. 자, 불완전 동사는 뭐가 필요하고? 완전 불완전해서 불완전 동사는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자동사, 타동사가 있는데 타동사라는 건 뭐가 필요해? 타동사는 목적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목적어를 타고 다닌다 생각하면 돼. 타동사는. 목적어를 타고 다닌다. 그래서 타동사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래서 불완전하다 그러면 보호가 필요하다는 거고 타동사라는 건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거야. 자, 이게 설명이야. 보세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무슨 동사? 타동사. 또 보호가 필요한 동사를 무슨 동사? 오케이, 불완전 동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묶어져서 뭐가 되냐면 불완전 타동사라고 하는 거지. 이런 거야. 우리는 불렀다. 뭔 소리야? 부른다죠, 부른다. 뭐를? 그녀를 The Queen of Chess. 체스의 여왕이라고 부른대.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 동사, 부른다. 그녀를 체스의 여왕이라고. 그래서 목적격 보호야. 누가 체스의 여왕이야? 우리야, 그녀야. 그렇지. 그래서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 목적격 보호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명사. 명사는 뭐 주어, 목적, 보호 다 되니까. 그 다음에 형용사. 형용사가 보호가 돼요. 명사 수식하기도 하고 보호도 돼요. 그 다음에 준동사가 뭐냐면 별표 3개. 이런 거를 우리는 준동사라 그러는데, 그래서 투부정사, 이렇게 원형 부정사. 투부정사에서 투를 빠진 부정사가 원형 부정사야. 투부정사, 투 원형이 있는데 투부정사인데 여기에서 투를 빼고 원형만 쓴 걸 우리는 원형 부정사라 해요. 분사도 보호가 돼요. 봅시다. 자, 그녀는 appoint가 뭐냐? 동사로 임명하다야. 그가 의장인 거지. 이런 관계야. 또 내가 행복한 거지. 그래서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와 보호는 이꼴의 관계야. 같은 관계야. 목적어가 보호다. 이런 관계야. 이게 목적격 보호예요. 여기도. 그래서 그가 의장, 체어맨이고 내가 행복한 거고. 됐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투부정사나 원형부정사나 현재분사 쓰이는 경우가 아주 중요해요. 보시면 잘 보세요. 좀 어려운데 그는 이때 had가 무슨 동사냐면 가지다가 아니라 무슨 동사라 그래? 사역동사라 그러지. 또 saw 같은 보았다 무슨 동사? 지각동사 들어봤지? 그렇지. 사역동사, 지각동사일 때는 이렇게 원형을 쓰는 거지. to를 빼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동사. 나는 원했어. 그녀가 방문하는 걸 원했어. 그러면 투부정사 쓴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동사는 투부정사 써요. 어디에? 목적격 보호에. 다시 나는 원했다. 그녀가 방문하기를. 근데 이렇게 사역동사나 지각동사 오면 to를 뺀다고. 그래서 사역동사는 무슨 뜻이야? 뭐뭐 하게 하다. 또 무슨 뜻이니? 시키다 이런 뜻이지. 하게 하다 시키다. 그래서 그가 시켰어. 내가 clean. 닦도록 시킨 거지. 청소하라고. 그는 보았어. 내가 뭐 하는 걸 보았어? cross. 가로지르. 그렇지. 건너는 걸 본 거지. cross the road. 길을 건너는 걸 본 거지. 그래서 지각 사역동사는 원형부정사 쓴다. 그 다음에 이렇게 현재분사 쓸 수도 있어. cross는 건너는 거야. crossing은 뭐 하는 걸까? 건너는 중. 그렇지. 건너는 중. 건너는 중인 걸 본 거지. 건너고 있는 걸 본 거지. 현재분사 쓰면 됐습니다.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어 관계는 이꼴 같은 관계. 이렇게 그가 엑스포트가 뭐지? 무슨 문가? 전문가.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간주하다 여기다 consider him an expert. 그를 전문가로 이런 뜻이야. 또 주어 동사의 관계야. 왕별. 여기는 A라서.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그녀는 원했어. 그가 방문하는 거지. 즉 목적어와 보호의 관계가 마치 주어 동사의 관계란 얘기야. 이렇게 같거나 주어 동사의 관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오늘은 오형식 목적격 보호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얘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이렇게 쓰이는 오형식에서 이 목적격 보호가 어떤 것들이 쓰이는지 목적어를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류가 어떤 게 있냐면 품사로 명사가 되고요. 형용사도 목적격 보호로 쓰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준동사들이 목적격 보호로 쓰였을 때 이제 문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준동사란 투부정사,
그 다음에 원형 부정사, 분사 이런 것들이 자 보호로 쓰인 경우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자 먼저 일반적으로 명사형용사 일반적인 오형식 동사에서 가장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낼 때 나는 믿는다 그가 학자라고 어떤 학자? Great scholar 위대한 학자라고 또 one of my classmates called me a fool 내 친구들이 나를 바보라고 불렀다. 그래서 명사 또 명사가 보호로 쓰였어요. 목적어의 상태예요. Sad movie makes me gloomy. 슬픈 영화가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다. 얘는 형용사네요. 이렇게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명사, 형용사가 보호로 쓰인 경우이고요. 자, 문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투부정사가 보호가 될 수 있다. 어떨 때, tell, allow 등등 동사들이 목적 보호에 동작이 필요한, 상태일 땐 주로 명사형사 쓰고요. 오형식 동사. 그래서 목적어에 동작이 필요할 때는 주어 동사 목적어의 보호로 투부정사 쓰는 게 원칙이다. 투부정사 원칙이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건 많이 나온 동사가 cause라든지 enable이라든지 이런 동사. 또 allow도 나오죠. 시험에. 또 force란 동사. 또 encourage와 같은 이런 동사들이 오형식에서 목적격 보호를 투부정사 쓰는 걸 아느냐라는 문제로 잘 나오죠. 그래서 자 목적어 다음에 이 투부정사가 보호로 쓰이면 준동사 일종이기 때문에 목적어와 보호는 주어와 동사의 관계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명령에서 그가 take a rest, 휴식을 취하라고 목적어지만 동사의 목적어지만 두 개의 관계가 주어 동사라서 마치 주어처럼 마치 동사처럼 해석한다. clerk, 점원이 told me to use, 내가 사용하라고 말한 거지. a credit card. 또 선생님이 도왔죠. 내가 기억하는 걸 도운 거죠. 그 단어들을. 그래서 여기 있는 목적어들을 주어처럼 그리고 여기 쓰인 보호로 쓰인 투부정사들을 동사처럼 해석을 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원형 부정사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부정사가 일반적인데 원형 부정사 쓰이는 경우는 동사가 지각동사나 사역동사일 때입니다. 준사역동사 이런 거 원래 책이 없는 겁니다. 나중에 또 5분구에 정리하겠지만 자 이렇게 사람의 감각을 나타내는 지각동사, 시키다의 사역동사 이렇게 또 역시 목적어와 보호는 역시 주어동사의 관계입니다. 보호가 원형 부정사와도 얘는 역시 주어동사의 관계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보았어요. 의심되는 남자, 용의자죠. 남자가 들어가는 걸 봤고 그가 짓는 걸 시킨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가 주어처럼 짓는다 나의 집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현재 분사는 똑같이 원형 부정사처럼 똑같이 목적어와 보호의 관계가 능동이에요. 목적어랑 현재 분사 쓰였을 때 이 보호가 이 목적어와 보호의 관계가 능동일 때 다시 말하면 목적어가 보호하다 이렇게 여기서처럼 내가 짓는다처럼 그 남자가 screaming 소리 지르고 있는 거를 들은 거죠. 나는 들었다. 그 남자가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을. 또 로이가 keep 내가 기다리게 한 거죠. 내가 기다리겠다. 그래서 목적어와 보호의 관계가 능동인데 자 그럼 현재 분사를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진행을 강조할 때 원형 부정사 써도 되지만 자 현재 분사를 쓰는 이유는 진행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다. 참고로 사역동사는 목적 보호로 현재 분사 사용 불가라고 입시 영어에서 이렇게 배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진행을 강조한다라고 사역동사 일단 현재 분사는 안 된다라고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자 원형 부정사 현재 분사가 보호로 오는 경우는 둘 다 능동인데 진행을 강조할 때는 현재 분사를 쓴다. 보호로 이렇게 되고 보호가 과거분사는 지각동, 사역동사, keep, live 같은 동사이고 목적어와 보호의 관계가 수동일 때 주어동사의 관계라고 그랬죠. 근데 수동의 관계죠. 집이 지어지고 천정이 칠해지고 이렇게 수동의 관계일 때는 목적격 보호를 과거분사를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 목적격 보호로 사용되는 투부정사입니다. 자 어떤 구조냐면 자 이런 형태죠. 자 그래서 오형식의 목적격 보호에서 투부정사가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자 보시면 오형식에서 목적어의 동작을 나타낼 때는 그때 목적격 보호는
투부정사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조죠. 즉,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데 오형식에 쓰이는 일반 동사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일반 동사라면 비동사나 조동사 또는 사역동사, 지각동사 이런 걸 특이한 동사들을 제외한 일반적인 동사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목적어의 동작을 나타내는 이제 보호의 목적어의 동작을 나타내요. 그때는 뭐를 쓴다? 이렇게 투부정사 형태를 써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기를 뭐 want A to B, wish A to B, 특히 뭐 allow A to B, 뭐 cause A to B, enable A to B, force A to B, encourage A to B, 자 이런 것들 많이 쓰죠. 지금 제가 밑줄 쳐놓은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동사들입니다. 뒤에 목적격 보호가 투부정사가 맞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많이 등장하는 동사들이고요. 자, 이것들을 외우는 건 아닙니다. 외우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많이 나오는 동사들을 정리해 놓은 것 뿐이고, 자, 많이 나오는 동사들일 뿐이고, 실제로 이제 우리 여러분이 평소에 읽으시면서, 아, 이렇게 투부정사 쓰이는구나. 그리고 일반적인 동사는 목적어의 동작일 때 투부정사구나라는 개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녀는 원했다. 어떻게 원하냐면, 내가 집을 짓길 원하는 거죠. 보세요. 자, 내가 집을 짓길 원했다. 이 관계가 주어와 동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해석을 할 때도 그녀는 원했다, 나를 원했다라고 해석하지 않죠. 내가 짓는 걸 원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관계 자체가 새로운 문장의 구조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문장의 목적어이지만 뒤에 있는 to build의 주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짓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도.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내가 짓는다, 내가 짓는다라는 동작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 여기에 to build를 쓰는 거죠. 여기에 만약 원형 부정사 build를 쓰면 당연히 틀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는 명사나 형용사를 씁니다. 동작이 아니라 이렇게 그녀는 만들었죠. 나를 뭐로 만들었어요? 훌륭한 선생님으로 만들었죠. 그러면 내가 선생님인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명사를 썼습니다. 3번 별표. 일반적인 동사가 아니라 사역동사나 지각동사일 때는 형태가 좀 다르죠. 어떤 형태냐면 투부정사가 아니라 원형부정사나 분사를 씁니다. 즉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자 분사를 이용을 하는데 자 이거 뭐 따로 5분구에 있기 때문에 간단히 예문을 보면 자 그녀는 시켰어요. 내가 짓는 거죠. 그래서 투부정사는 원형부정사 쓴 이유는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또 그녀는 보았죠. 내가 짓는 거를 보았어요. 자, 지각동사는 현재 분사를 써도 되죠. 진행을 강조할 때는 그래서 내가 짓는다 내지는 내가 짓고 있는 걸 보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또 자 여기 보면 집은 짓느냐 지어지냐 지어지죠. 수동의 관계죠. 그래서 얘는 과거분사 우리 PP past participle-이라는 과거분사를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예외적으로 인 경우입니다. 얘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투부정사 쓰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고 자 원형부정사나 현재분사 과거분사 쓰는 것들 이렇게 원형부정사나 현재분사 과거분사 쓰는 것이 예외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 다음에 보호로 투부정사를 써서 동작을 나타낸다고 했고 얘와 얘가 주어의 동사의 관계이다. 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에요. 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고 설명을 잠깐 부연 설명을 보시면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관계는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어 동사의 관계이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주어 동사의 관계이다. 그리고 목적어가 투부정사의 얘가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의미상의 주어다. 의미상의 주어란 준동사, 이렇게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의 주어를 의미상의 주어로 하는데 주어 동사의 관계인 이유, 얘가 의미상의 주어니까. 두 번째. 목적어와 보호의 관계가 자 능동입니다. 즉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짓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짓는다. 능동이니까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인 투부정사 원형태를 쓰고 수동의 관계다. 즉 목적어가 목적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하는 것이다. 즉 그녀는 원했어요. 집이 지는 게 아니라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to be built 형태를 쓰죠. 그런데 to be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왜? 과거분사에서도 수동의 의미가 있으니까 밑에 쓴 것처럼. 그래서 to be는 분사 being처럼 의미의 혼동이 없으면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계를 꼭 머릿속에 사진으로 찍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10개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이거야. 잘 들으세요. 자, 우리나라 책에 아쉽게도 이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된 책이 사실 없어. 먼저 투부정사를 잘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동명사 분사도 금방 이해돼. 자, 갑니다. 자, 일단 의미상의 주어가 뭐냐? 의미상의 주어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지만 뭐의 주어다? 준동사의 주어를 우리는 의미상의 주어라고 합니다. 다시. 준동사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다. 우리가 동사의 주어는 뭐라 그래? 그냥 주어야, 주어. 동사의 주어는 주어야. 준동사의 주어를 뭐라고 한다고? 의미상의 주어라고 한다고. 준동사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 기억. 동사의 주어는 주어. 준동사의 주어는 의미상의 주어. 다음. 그런데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의 특징이 뭐냐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쓸 때는 자, 어떤데? 자, 보세요. 항상 목적격이야. 여러분이 배우기는 뭐라고 배웠냐면 목적격이라고 배웠을 거라고. 그런데 중요한 단서가 뭐냐면 두 개의 의미상의 주어를 바로 앞에 쓰는 경우는 목적격이야.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다시. 투부정사의 의미가 그럼 주격일 때도 있나요? 네.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바로 앞에 쓰는 경우가 목적격이야. 자, 무슨 말이냐? 갑니다. 투부정사 앞에 있는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목적어야. 보세요. She wanted me to build a house. 그럼 여기 써 있는 이 투부정사에 to build a house, 집을 짓는 사람이 누구야? 나지. 그렇지. 나란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집을 짓는 사람이 나야. 그래서 내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투부정사 앞에 있는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목적어가 아니야. 예를 들어 지금처럼 it was difficult form인데 만약 for가 없으면 me가 올 수 있다 없다? for가 없으면 me가 온다 못 온다? 못 온다. 왜? 위에 보세요. 위에는 wanted가 me를 목적으로 갖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문장의 목적이면서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야. 그런데 for가 없이 it was difficult me가 안 되지. 근데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쓸 때 무슨 격을 쓴다고? 아, 성민아, 힘내. 성민이 잡으네. 다시, 성민아.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를 앞에 쓸 때는 반드시 목적을 쓴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위에 me는 문장의 목적어에 상관이 없는데 이 밑에 me는 문장의 목적어가 안 되니까 그때 앞에 전치사 뭐를 쓴다? 그게 for야. 다시. 투부정사 앞에 있는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목적어가 아닌 경우 뭘 쓴다? 전치사 for를 사용한다. 얘를 기억합니다. 그렇지. 이렇게 그냥 쓰면 되지. 이렇게 wanted be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됐지? for를 쓰면 안 되지. 당연히. wanted가 목적어를 갖잖아. 타동사라서. 그러니까 for를 안 쓰지. 근데 여기 만약 이게 목적어 뒤에 또 나오는데 문장의 목적어가 아니야. 근데 목적격이 필요해. 그때 뭐를 쓴다고 앞에? for를 쓴다. 중요해. 여러분 이렇게 외웠지. if for to. it 가지어 for 사람 for이야 의미상의 주어 to이야 진주 이렇게 외웠잖아. if for to 구문 그지? 그게 if for to만 그런 게 아니야. 원래 for를 쓰는 거야. 원칙. 됐지? 자, 써있어 설명.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목적에 사용하므로 투부정사 앞에 목적격을 두기 위해서 전치사 뭐를 쓴다? 전치사 뭐를 쓴다? for를 쓴다. 됐죠? 정리됐죠? 자, 그런데 보세요.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없어. 응? 없어. 쉽게 말하면 이거 생각하면 돼. 여기에 만약에 이가 없어. She wanted to build a house야. 그럼 이때는 집을 짓는 사람이 누구야? 그녀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가 무조건 목적격. 그럼 맞다 틀리다? 틀리다. 어떨 때? 바로 앞에 쓸 때만 목적격이다. 손아이 됐지? 오케이. 자, 그게 이거야. 보세요.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없는 경우.
없는 경우 1번. 문장이 주어야. 그래서 she wanted to build a house 하면 집을 짓는 사람이 니규 she가 되는 거야. 그녀가 원하는 거지. 됐지? 또 이런 경우도 있어. 자, 말하는 사람이 의미상의 주어야. 그래서 for me를 안 쓰는 거야. It was difficult to build a house. 집 짓기 어려웠어. 그럼 누가 어려웠다는 얘기야? 내가 어려웠다는 얘기잖아. 그럴 때 안 써도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또 일반 사람이야. 즉 문장이 주어일 수도 있고 말하는 사람 일반 사람이 It was difficult for people to build a house. 막 얘기를 하는데 요즘 집 잘 짓고 있대 사람들. 집 짓기 어렵대. It was difficult to build a house. 이렇게 쓰면 돼. 됐지? 그럼 이때는 문장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니까 의미상의 주어가 she야. 그럼 무슨 격이야? 주격일 때도 있다고. 왜? 바로 앞에 없으면 주격이 된다고. 여기는 말하는 사람이라서 여기는 일반 사람이라 생략된 거지. 그치? 그건 문맥에 따라 상황에 따라 구분하는 거야 그냥. 만약 여기도 안 쓰고 만약 여기도 없다. 그럼 상황에 따라.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야. 자, 뭐냐? 뒤에 이제 따로 설명해 줄 건데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를 투부정사 바로 앞에 쓸 때는 무슨 격 형사가? 목적. 훌륭합니다. 근데 그게 문장의 목적 아니면 승훈아 앞에 뭐를 쓴다? 목적격을 쓰는데 그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목적 아니면 앞에 뭐를 써줘야 된다? 전치사? for. 그렇지. 이거 그렇지. 만약 앞에 의미상의 주어 아예 없다. 그럼 서연아 뭐가 의미상의 주어다? 문장의 주어. 이게 대원칙이야. 모든 준동사에. 됐죠?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정리.